저는 통일아카데미라고 하는 북한인권 NGO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강신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아카데미는 2005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근데 설립 당시에는 통일아카데미라는 단체명이 아니었고 열린북한방송이라는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는 민간 NGO 단체였거든요. 그러다가 2014년에 데일리 NK 그리고 자유조선방송 그다음에 열린북한방송이 하나의 이제 그룹으로 통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된 게 지금의 이제 국민통일방송이라 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라디오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외부 정보를 좀 유입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한국에 있는 외국 유학생들 대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좀 생생하게 좀 전달을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어서 그때 당시 열린 북한 방송 이름을 이제 통일 아카데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통일 아카데미는 2005년도에 설립됐지만 실제 통일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 거는 2014년 12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당시에 이제 학생운동이 대학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생운동을 했었는데 저 역시도 학생운동을 했었고요. 제가 학생운동 했을 때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주사파가 좀 대세였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제 주사파 운동을 했는데 저는 92년부터 조금씩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92년도가 되면 이제 김영삼 정부 등장하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이 탄생을 했고 그리고 김영삼 정부 초창기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았거든요. 그때 뭐 금융실명제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계획적 조치를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제 북한에서 타도를 해야 된다는 이제 입장을 이제 전달해 와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리고 그 북한에서 굉장히 자주를 강조를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남한은 북한과 굉장히 다른 처지고 남한에서 운동의 방향, 목표, 내용은 남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97년도, 98년도가 이제 오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많은 탈북자분들이 이제 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탈북자분들이 얘기가 조금씩 저희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98년에 홍장희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런 증언들을 종합해서 쭉 보니까 이 북한은 우리가 뭔가 선망의 대상 그리고 우리가 남한에서 무슨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야 될 어떤 지향을 해야 될 국가가 아니고 오히려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우리들이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 이런 대상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됐는데요. 99년도 겁니다. 99년도에 제가 이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연변 지역을 가게 됐는데 연변 지역에서 이제 많은 탈북자분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영계시에 가면 서시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꽃제비들이 좀 많았을 때였었어요. 꽃제비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들의 이제 아픈 사연들을 꽤 이제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 전에 들었던 탈북자들의 내용과 제가 직접 현장에 들었던 내용들이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맞춰가지고 그 동시에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요. 이건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에 그 김포공항 그때 이제 인천공항이 없을 때니까요. 김포공항으로 딱 왔는데 그때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그 해외 여행을 앞두고 있는 꼬맹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막 쫓아다니고 있고 너무 행복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저는 굉장히 지옥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김포공항에서 눈에 띈 모습은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게 의미일까?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에 많이 빠지게 되었고 그때 그런 내가 북한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를 비롯해서 저와 이제 같이 활동했던 많은 선배, 후배, 동지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김정일 정권이었죠. 그때 당시에. 김정일 정권의 굉장히 그 반인민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없구나. 방법은 오직 하나, 북한 민주화만이 지금의 북한 인민들의 어떤 고통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 주민들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고 요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지 않고 외부의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꼭 바람직할까 이런 고민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그때 당시만 해도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었고 또 이제 합법적 혹은 이제 비합법적으로 탈북이 목적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뭐 친척 방문자들, 그 다음에 무역일꾼들, 그 다음에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좀 자각을 해서 자기 사회를 뭔가 보다 민주화시키는 일을 하게끔 만들려면 이 사람들을 직접 접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중국으로 가자. 중국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자. 이제 이런 목표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탈북자 구출 운동을 뭐 했다거나 혹은 이제 내부의 어떤 정보를 이렇게 국제사회에 알리고 어떤 북한이 현실이 이러이러하니 북한 인권 문제를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그런 활동도 하긴 했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중국에 넘어와 있는 북한 사람들을 이제 접촉을 하고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은 우리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한 사람인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 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저희들이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북한 내부에서 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이런 일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북한 내부의 민주화 활동가들이 있다면 그런 활동가들을 좀 찾아내는 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좀 활동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한 분을 제가 한 달 동안 같이 생활을 하기로 딱 됐어요. 이분은 이제 친척 방문을 하러 이제 나오신 이제 신우주 모 중학교 이제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하기로 하고 한 달 동안 같이 생활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약간 경계심이 있죠. 이분이 경계심이 있긴 한데 어쨌든 좀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뭐 이런저런 그 세상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좀 풀어질 때쯤 해가지고 제가 그 대동강 노얄 패밀리라는 이한영 씨가 쓴 책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라고 딱 던졌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분이 3일 만에 아마 다 읽었을 거예요. 근데 3일째 딱 갔더니 무슨 이딴 책을 나한테 주냐고 조국의 배신자가 거짓말로 쓴 책인데 왜 나한테 주냐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일단 한 달간 약속을 하셨으니까 일단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한번 저랑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때 당시에 여러 탈북자들 쓴 수기가 많았어요. 그런 책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교육자를 가지고 있던 영상 자료들 그리고 저와의 토론 이걸 한 2주 동안 쭉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주차 되는 날 이분이 말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직업이 교사시잖아요. 나는 이 애들한테 가르칠 게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국에 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마디로 북한 사람들 수령님은 하나의 자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이제 없어졌는데 그걸 뭘로 채워야 될지 이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니까 큰 일은 못한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하고 싶다.
어쨌든 그분과의 또 만남을 통해서 진실을 계속 전달하면, 사실을 계속 전달하면, 그리고 내가 인내한다면, 참을 수만 있다면 변하는구나. 일단 저희가 114일 동안 불법 구금 상태에서 그 중에 한 43일 안전국 사람들의 안 가죠. 그쪽에 있으면서 43일간 취조를 이제 받았죠. 그 이후로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감옥 생활을 좀 했었는데, 일단 뭐 감옥 생활은 그렇게 뭐 크게 뭐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건 없었고, 뭐 특별하게 기억 남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때 같이 감방 생활을 했던 20여 명의 그 중국 그 죄수분들은 제가 다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뭐 저한테 지금 잘해줬고, 그 43일간의 그 안전국에서 취조받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처음 한 2주간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 가면 이렇게 취조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 그 가슴 앞으로 정도 높이에 이렇게 여닫을 수 있는 이렇게 문이 있고, 끝에는 이제 자물쇠로 잠궈져 있고, 이제 수갑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취조를 받아야 했고, 그 다음에 잠 잘 때도 그 상태로 자야 되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안전국에 있을 때는 아예 허리를 이 바닥에 대본 적이 없어요. 제 감옥 들어가가지고 40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 허리를 좀 펴고 잘 수 있는. 물론 그 외에도 뭐 폭언, 그 다음에 폭행, 그 다음에 뭐 여하튼 굉장히 많은 그 협박, 다양한 협박들이 이제 들어왔었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활동한 초기부터 10년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약간 트레이닝을 한 좀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이상 우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구나. 이 부분. 그러니까 뭔가 모를 죄의식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그 내부 활동가들 했던 많은 약속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활동했을 때 그 우리 주변에서 도와주었던 한족도 있었을 거고, 조선족 분들도 이제 계셨을 건데,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지금 혹시 잡혀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 그래서 미안함과 죄스러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중국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패배감? 이런 것들이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어떤 그 약간의 그 죄스러움에다 마음의 빚은 지금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4, 5년부터 계속 했던 고민인데, 이제 북한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또 정권도 바뀌었고, 굉장히 많이 변화된 모습이 발견되는데, 지금의 북한 인권운동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북한 상황을 근거로 해서 나온 어떤 전략, 전술,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많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솔직하면서도 과감한 자기점검, 자기비판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유엔에서 CY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저는 1차 북한 인권운동은 그걸로 마무리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보고서를 내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탈북자분들이 그 신변의 어떤 위협,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증언을 해주셨고, 여러 북한 인권 활동가들이 국제 인권 단체들과 연대해서 유엔에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그 성과물이 딱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2014년 이후에는 저는 약간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잘 보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한번 공부를 해볼까? 그래서 김정일의 경제정책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무시해도 될 만한 어떤 변화야. 끝까지 못 갈 거야. 근데 물론 그래요. 굉장히 작은 변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변화들이 조금씩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의미한 변화가 더 큰 변화로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북한 인권 개선에 굉장한
좋은 조건들을 제공해 줄 수 있겠다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는 새로운 운동을 뭔가 하기에는 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한계가 많아요.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김정은이 경제정책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막, 해주는 게 훨씬 좋은데, 뭔가 모르게 좀 꺼림칙한 게 있어요. 근데 20, 30대들은 20, 30대만의 어떤 감각, 그리고 지금의 북한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현실을 보고 20, 30대만의 새로운 어떤 북한 인권운동의 전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하는 단체들하고 과감하게 한번 네트워킹을 한번 시도해보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 가장 관심 있어라는 부분이 지속 가능 개발 관련된 SDG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북한 인권 운동을 한번 만들어 보자.